자, 여러분 이제 남은 내용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교재 보시면은 67페이지 가보시면은요. 67페이지에는 기한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 그 박스가 있죠. 자, 이건 가볍게 갑니다. 우리 기한후 신고라는 거는 거기에 메모가 되어 있는 분들은 확인이고 아니면은 이제 메모하시면 되겠어요.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자 메모하시고 수정 신고는 과소신고자 메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신고자가 기한을 놓쳐서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기한후 신고고요. 수정 신고는 과소 신고가 됐는데 늦게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이 수정 신고입니다. 어쨌든 늦게라도 신고가 되면은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대상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수정 신고는 우리가 과소 신고한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 감면이 되는데 거기에 기한후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주면은 50% 감면이 되고 수정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주면 90% 감면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쭉 따라 내려오시면은 우리가 그 수정 신고도 6개월 이내 신고해 주면 50% 감면이 되죠. 그럼 가장 최근에 하는 것 중에 1개월이면 수정 신고는 90%, 기한후 신고는 50%. 예, 요거는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제2사전의 납세의 확정 및 보충정 납세문인데 요거는 이거죠. 이제 당사자에게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당사자에게 세금을 못 받으면 이 당사자와 관계성을 맺고 있는 연대 납세의무자라든가 아니면 2차 납세의무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대신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러면 연대 납세의무자는 100% 책임지는 거고 2차는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2차 납세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하고 징수의무자가 있죠. 자, 그거는 이제 이거죠.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와 플러스 징수의무자가 있다. 이 두 사람을 다 합쳐서 납세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징수는 국세징수가 있고 지방세 징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징수를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고 지방세 징수는 특별징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징수. 이렇게 이제 합쳐서 납세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있으면은 당사자와 연대 관계나 2차 관계가 있으면은 부족분 100% 책임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납세면 승계는 이제 세금의 납세물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승계받는다. 그러면 당사자로서 납세물을 승계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승계인에는 우리가 상속이 있고 상속인이 있고 합병법인이 있겠습니다. 합병법인이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대신 상속받아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대신 승계받는 거고 합병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쳐서 A사가 되면은 다 날아간 거죠. 그럼 A사가 책임지라 이거죠. 합병 법인이 책임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는 승계 합병 법인 쓰시고 상속은 상속인 각자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대는 뭐였죠? 100% 책임지는 거 있죠. 100%.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줄 공유물 공동사업, 예, 같이 사업하거나 공동 소유한다거나 그렇죠? 분할은 회사를 구조적 목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나눠지더라도 100% 공동 책임지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제2차 납세의무자. 자, 얘는 이제 그 제2차라는 것은 1차 납세의무자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그 부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족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된 납세의무자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책임지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된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해산하면 그 재산을 분배하는 사람이 책임지라. 청산인,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 공개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있으면 얘네가 망가지면 무한 책임, 특정 과점주주, 즉 출자자라고 얘기하죠. 출자자가 책임지는 거다. 그 다음에 무한 책임 과점주주, 출자자가 사고치면 법인이 책임지라. 그 다음에 사업 양도라는 것은 사업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럼 사업권을 넘기는 것이 자, 사업 양도인이 있고 사업권을 넘김을 받는 사람이 사업 양수인이 있겠습니다. 양수인. 그래서 사업권을 통째로
넘기는 작업을 우리는 사업 양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양도인이 못 따낸 그 부족분이 있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수인이 2차 책임을 지는 제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우리 교재 72페이지가 보시면은 거기 핵심 곡곡에 출자자의 2차 납세금 중에 자 과점주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법인이 사고를 쳤다면 과점주주가 책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과점주 정의 우리 취득세 시간에 했었죠? 이게 뭐였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의 합이 몇 프로를 초과하는 자? 그렇습니다.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50%는 과점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14회 때 한번 나왔었는데 사업에 관한 세금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세라든가 아니면은 법인세라든가 아니면은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사업과 관련 있는 세금 책임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양도세는 책임이 없어요. 네. 사실 상가중개할 때는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 뒤로는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납세금이 있다. 자, 그 정도 가볍게. 그 다음에가 조세우선권. 자, 얘는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거였죠. 조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이 이렇게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세무서도 집행하고 싶어 하고 납세자도 집행을 하고 싶합니다. 다른 채권자 은행도 집행하고 싶어요. 은행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은행도 집행하고 싶고 세무서도 집행하고 싶다. 서로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이 2억 원인데 자, 얘가 세무서는 1억 5천이 되는 거고 얘는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3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억 가지고 하면 되는데 돈이 모자란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탈 3억 중에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1억이 모자라. 그러면 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얘가 다 가져가면 얘는 5천이고 얘가 다 가면 5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데. 그렇죠? 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날짜를 법정기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정기일. 네, 법정기일. 그럼 법정기일은 우리가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거죠. 고지서 발송일,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이다. 그러면 요 법정기일 앞에 만약에 담보 설정이 돼 있으면 얘가 다 가져가는 거죠. 합리적이죠? 그런데 담보 설정이 뒤에가 있으면은 세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당해세가 있었을 때는 당해세가 항상 우선한다 이거예요. 항상 우선한다. 그럼 당해세라는 것은 당해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금 중에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세냐 아니냐. 자, 그럼 취득세는 당해세인가요? 아닙니다. 등록면세 아닙니다. 재산세 당해세, 종부세 당해세가 됩니다. 양도세는 당해세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당해세는 설사 담보채권이 먼저 왔다 할지라도 세금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담보채권이 먼저 왔다 할지라도 세금이 우선한다. 이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부세면 여기에 딸려붙는 세금이 있어요. 전세는 지방교육세가 딸려붙고 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딸려붙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당해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해세는 어떻게 한다?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예. 요게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봤었어요. 하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법정 기일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약에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임금 채권이라든가 임차, 소액 임차 보증금. 이거는 이런 선수끼리는 순서를 따지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쫓겨나야 돼요. 월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변제받아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금 채권이나 최종 3개월치 임금 채권이나 소액 임차 보증금은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걸 당해세라고 하죠. 당해세. 당해세가 우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정일 앞에 담보된 채권이 있다거나, 자, 가등기 된 재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얘가 이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임금 채권 조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비용은 이제 집행비용입니다. 강제 집행비용은 이건 채권자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니까 주머니에 나간 돈을 먼저 챙겨줘야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 사람의 재산에 지방세도 끼고 국세도 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세금끼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 세금끼리는. 자, 이럴 때는 행위, 법률 행위를 먼저 취한 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담보된 세금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가 압류, 그 다음에 교부청구. 교부청구는 배당을 청구하는 거, 배당을 청구하는 거. 자, 1순위가 담보입니다. 그 다음에가 압류, 교부, 배당 청구. 1순위는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교부, 배당 청구. 예,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77페이지에 보시면 조세 우선권의 순서 보시면은 자, 국세 우선순위, 1순위가 강제징수비, 그 다음에가 국세, 가산세, 지방세는 체납점, 집행비용,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 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78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담보된 거 압류, 교부 청구. 자, 이거는 압류가 된 재산을 배당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권의 예외. 자, 거기 보시면 직접 경비 우선, 먼저 같은 세금이라도 먼저 집행하기로는 지방세가 있다면 걔가 우선이고, 공익비용은 이제 강제 집행비용입니다. 얘가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별표시 법정일 앞에 담보된 채권이 우선한다. 예,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이 부딪힌다면 법정기일을 중심으로 담보 채권이 이기면 얘가 다 가져가는 거고, 얘가 뒤로 오면 세금이 다 가져가는 거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가로 2번 별표시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그걸 써놓으세요. 당해세. 당해세는 무조건 우선한다. 그렇죠? 요거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당해세라고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부동 임금채권 이제 요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실제 문제 볼게요. 82페이지 보시면 1번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자, 법정기일은 신고일 고의서 발송일입니다. 조세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일 앞에 채권 담보를 위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 한 사실이 있었을 때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 조세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얘는 정답이 1번이죠. 취득세.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는 법정 기일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딸려붙는 지방유세는 당해세니까 얘는 법정 기일을 앞서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세금이 이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세 불복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조세 불복. 이거는 197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97페이지. 97페이지 갑니다. 97페이지. 97페이지. 자, 페이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자, 97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조세불복이 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조세불복은 국세불복이 있고 지방세불복이 있는데 어쨌든 얘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제 불복 청구인이라 하는 거고 가장 기본이 이의 신청이에요. 그럼 이거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이 이제 90일 내 청구하면 30일 내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심사, 심판, 감사를 통해서는 90일 내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다시 소송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장이 이제 심사 청구, 심판원장이 심판 청구를 심리하고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거쳐서 자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거치면 1심, 2심. 이거는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안 거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1심. 셋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97페이지에 조세불복제도 별표시 해놓으시고 이의신청, 심사, 심판, 감사원은 다 90일이죠. 그다음에 결정권자가 틀립니다. 그다음에 결정기한이
우리가 심사, 심판은 똑같고 감사원도 이제 3개월이면 90일에 다름없죠. 다만 이의신청은 동그라미 30일. 얘는 30일이라는 거. 근데 지방세는 어떠냐? 자, 지방세도 이제 우리가 불복직이 할 수 있는데 모든 청구는 90일이에요. 이때 이의신청은 얘도 우리가 임의적 절차인데 다만 결정기한이 국세는 30일인데 얘는 90일이 된다는 점. 요게 좀 특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나 감사를 통해서 하고 안 되면 소송합니다. 결정기한은 90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방세 불복은 청구는 다 90일.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도세는 도지사, 시군세는 시장군수 90일 내에 결정합니다. 하지만 심판이나 감사는 90일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1번 국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가 불가능하다. 예. 왔다 갔다 안 된다는 거죠. 왔다 갔다 안 된다는 거죠. 해석이. 네. 그 다음에 지방세는 이의 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제도다. 임의적인 불복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고의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 끌기 작전으로. 그래서 우리 세법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예, 30일까지는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0일까지는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조세 불복을 통해서 시간 끌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고지하거나 독촉하거나 압류 같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매는 안 된다는 거. 공매는 왜냐면 혹시 납세자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매는 이제 대신 이제 무한정 공매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30일까지 한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 정지 효력이라고 그래요. 집행 행정 집행이 멈출 수 있는 효력은 30일이다.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보시면 99페이지에 서류의 송달이 나오죠. 서류의 송달. 자, 서류의 송달. 그럼 서류를 보낸다는 거죠. 서류 송달은 서류를 보내는 거야. 서류 송달. 서류 송달은 서류를 보내는 것을 서류 송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인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고지송달. 네.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그럼 송달하는 방법의 원칙이 있죠. 원칙적인 방법은 우편송달. 그 다음에가 이제 교부송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전자송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송달이 있어요. 그럼 우편물로 보내고 교부는 직접 찾아가는 거고 전자는 메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편도 안 되고 교부도 안 되고 전자도 안 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 그럼 공시송달은 우리가 게시하거나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공시송달이다 얘기해요.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찾아간다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에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거부하면 이걸 두고 올 수 있어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둘 수 있다를 우리는 유치송달 이렇게 합니다. 교부송달은 유치송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서류의 송달은 이제 의의가 있고 송달 장소가 있고 송달 방법. 자, 별표시 기억의 밑줄 교부송달. 그 다음 페이지에 B 밑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다. 써놓으세요. 유치송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우편송달, 디귿의 전자송달,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시송달. 자, 공시송달 사유 별표시 해놓으시고 A, B, C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해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대.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그 다음에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대. 자, 이랬을 때는 공시송달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고요. 맨 앞에 있는 내용 가볍게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있죠. 핵심 곡곡에 별표시 해놓으시고 안 돼 있으면은 별표시, 돼 있으면 저거. 자, 물납은 이제 우리가 재산세에서 있었죠. 1,000만 원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
그 다음에가 분할 납부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250만 원 초과,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요 규정이었었죠. 그게 비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세 분류는 뭐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국세냐, 지방세냐. 자, 그래서 그건 다 보시고 우리 심화에서는 우리 교재 27페이지에 가보시면 27페이지 가보시면 독립성에 따른 분류가 있죠. 자, 이거는 우리 1+1 제도 있었잖아요. 1+1. 1+1. 반일에 가면 7이 간다. 그래서 1+1에 해당하는 세금, 독립세, 부가세. 자,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있죠. 그럼 여기에는 납부시 부가세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감면시 부가세가 있죠. 네. 그러면 납부시 부가세는 얘는 농어촌 특별세가 10%, 그 다음에가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농일, 취지리, 감면시는 감농일, 농어촌 특별세 20%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2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지방교육세가 2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는 없고, 감면시에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농어촌 특별세 2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없고,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됩니다. 네, 해석이. 자, 그래서 취득세는 부가세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질이, 자, 취농일, 취질이, 등질이, 재질이, 종농이 없고, 감농이 없고, 감농이. 그렇죠? 감농이 없고, 감농이. 취농일, 취질이, 등질이, 재질이, 종농이. 이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반복해서. 자,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뭐 강론에서 했던 거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가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있죠. 맨 하단에. 자,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보유, 양도. 어떤 건 취득, 보유, 양도 다 내는 세금도 있죠. 거기 보시면 취득, 보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세, 농부. 1년 내내 농사진 사람들이 농부다. 그 다음에 취득, 보유일 때는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일 때는 지방소득세, 소득세, 종합소득세. 즉 소득이 있으면 돼. 임대소득, 양도소득. 그 다음에 취득, 양도일 때는 인지세.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조세부과의 원칙. 세금을 부과할 때 원칙은 이제 실질과세 원칙 하나 정도. 공부와 실제가 일치하면 실질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고,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했었죠. 네. 조세 관련 용어는 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거는 다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니까요. 자, 다만 그 39페이지 가보시면 그 개정된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맨 위에 8번입니다. 가산세 규정이 기억냈는데, 가산세는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정가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8번에 보시면 국세의 고지별 세액이 얼마? 150만 원 미만일 때는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산세, 고지 납부정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100만 원이었다가 15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라는 것은 어떤 신고 기한이 있으면은, 자, 요거죠. 신고 기한이 있다. 그러면 신고 기한을 위배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가산세가 붙는 거죠. 그리고 고지 지연에 따른 고지서가 발송돼요. 근데 그 납기가 있는데 고지서 발송됐는데 이게 또 연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 또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붙이는데, 이때 붙일 때 금액을 150만 원 미만일 땐 적용하지 않겠다. 추가적인 가산세는. 그러면 우리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정도에 따라 가산세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10%, 20%, 40% 이거 우리 외웠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할 때 다 있었죠. 그럼 10%는 우리가 뭐예요? 과소신고, 20%는 무신고, 그 다음에 40%는 부정신고. 맞나요? 부정신고. 그래서 부정신고는 부정과소신고, 부정무신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과소신고, 무신고, 부정.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41페이지에 국세의 가산세 박스 있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여기서 종부세는 뭐라고 하냐면 무신고 가산세는 없다. 무신고 가산세는 없고
과소신고관세만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나머지는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거기 양도세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무신고관세 보시면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면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양도세는 부동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정신고를 얘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정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산세를 붙였어. 붙였을 때 또 확정신고를 또 붙여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이중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 44페이지 가보시면 44페이지 박스 별표시 하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도 요 가산세로 똑같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게 그 이번에 중과산세였죠. 중과산세가 뭐였죠? 중과산세는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뭐 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다 걸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그래서 미등기 전매를 차단하는 제도였죠. 실제로 취득했는데 몰래 팔다 걸리면 그렇죠? 자, 꼭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없고 재산세는 고지납부니까 가산세가 없고 가산금만 있다. 그다음에 지방유익세는 무신고와 과소신고세가 없다. 왜냐하면 얘는 독립세가 아니니까. 즉 따라다니는 부가세니까 없다라고 했었어요. 네, 주인이 잘못한 거지 종이 잘못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 제도. 자, 가산금은 46페이지가 보시면 나오죠. 46페이지. 자, 가산금이라는 거는 어떤 거였어요? 세금을 지방세를 납부를 연체했을 때 내는 연체이자다. 그래서 기본 가산금 이자율이 거기 나온 대로 3%, 중가산금은 0.75%씩 적용이 됩니다. 대신 우리가 만약에 납기가 있다. 근데 이때 납부가 됐다. 그러면 뭐 4월 10일이었는데 7월 10일 날 납부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붙는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1개월이 지나야 돼. 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요거만 붙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가산금률이 3%, 이자율이. 근데 얘는 0.75% 곱하기 자, 경과된 월수. 경과 월수를 곱해줘요. 그러면 달수가 몇 개월 지났죠? 4월 10일이니까 5월 10일 지났죠? 6월 10일 지났죠? 7월 10일 안 지났죠? 네. 좀 애매하니까 그냥 7월 2일로 할까요? 그럼 5월 10일, 6월 10일, 7월 2일 안 지났죠? 7월 10일 안 지났죠? 그러면 2개월 지났네. 그럼 여기다 2개월 써주고. 그러면 요게 만약에 100만 원이다. 요 금액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만 원 곱하기 3%. 그러면 여기는 103만 원이냐? 아니요. 그대로 100만 원. 그대로 100만 원 곱하기 0.75% 2개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금액 제한이 없고 중개가산금은 3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 조세총론 분야는 포인트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심화 강의 때는 양도소득세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양도세를 좀 자세히 정리하고 싶다면 심화 강의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취득세를 좀 자세히 하고 싶다면 제가 기본 강의 때 취득세를 좀 자세히 했었어요. 네, 그렇게 좀 대별적으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조세총론에 대해서는 제가 기초 입문 강의 때 아주 하나하나도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심화 강의도 기본 이론서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종강이 됐네요. 벌써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서 가지고 하는 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시간이 참 금방 가는데 어쨌든 이 기본서는 끝까지 시험장 가는 날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참고서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요약집 가지고 이제 보는데요. 그 요약집 가지고 보면서 또 기본서도 체크를 해드리고 중요한 건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2달 동안 여러분들 수업 시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 잘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